오늘 이 코로나 상황 엄중한 이런 시기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래 많이 모였노?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확실하게 이번에 끝장내겠다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오늘 여기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제가 도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로 제가 상고초를 해서 모셨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반갑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오셨는데 진짜 이런 분을 모실 줄 진짜 몰랐어요. 저는 좀 설레이는데 우리가 여성 중에 최고를 여장부라 그러고 또 남자 중에 남자답고 최고를 대장부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장부 대장부 위에 뭐가 하나 슈퍼 대장부가 있다면 바로 윤희숙 의원이 슈퍼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윤희숙! 윤희숙! 저는 정치를 이렇게 진짜 화끈하면서도 양심적인 거기에 목숨을 걸고 배지 이거 진짜 얼마나 구걸하고 국민들 여러분들에게 치사한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희숙은 가감히 양심으로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임대차 3법 이거 통과시키면은 서민들 다 작살난다, 우리말로. 그렇게 해서 온몸으로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 명연설로 윤희숙 의원의 그 마음 심중에 정치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5번 이상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친 집값 만들고 그 정책 실패의 덤태기를 국민들한테, 오히려 서민들한테, 전월시하는 서민들 다 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봤죠?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 윤희숙 의원이 예측하고 온몸으로 던진 것입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 그냥 정책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역사를 쭉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라는 역사 속에서 통해서 얻은 그런 철학적, 그런 통섭적 지혜가 가득한 분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제정책 번영정책에 영순위로 스카웃돼서 일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엄중한 상황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바로 이번만은 확실히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바로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대뽀 이 산무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3월 9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까? 그 분노를 희망과 기대로 만들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정권 교체는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고 정권 교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제가 윤석열 하면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하면 윤석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정권 교체 윤석열! 윤석열! 정권 교체! 예,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이 정부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마 밤낮으로 떠들라도 다 모자랄 겁니다. 차고 넘칩니다. 저는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뭐냐? 국가의 역할이 뭐냐? 나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본 게 바로 국가가 뭐 하는 거냐 이 생각입니다. 바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이 나라 영토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가장 소중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 해상 경계선을 넘어서 바다에 비무장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군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살되자마자 바로 불로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 국민이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과하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영토나 다름없는 국민 세금으로 지은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래도 눈치만 보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희숙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했는데 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서류상에 무슨 협정에 잉크로 펜으로 써서 이제 평화를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거 믿고 있으면은 국민들 결국에 다 생명을 담보로 나라 절단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런 종이에 의존한 그런 결과고 또 우리 근대사에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하고 히틀러하고 2차 대전 직전에 체인벌린하고 히틀러가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 근데 그 영국의 총리 대신이 이 평화협정을 가지고 공항에서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나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이제 이 수류가 이 협정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대들보에 대들보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서 즉 한미동맹이라는 이 반석 위에서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또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지금 한미동맹 사르는 판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휴지 조각에 의존하고 있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종전선언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보면은 정말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동해안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ICBM, SLBM 등 이렇게 핵무장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계속 가지고 가는데 종전선언을 하자.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이거는 휴지 조각 하나에 말로 하는 평화, 휴지에 의한 평화, 그 평화에 국민의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을 전제로 한 야 쟤들 건들마 우리가 큰 코 다치겠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평화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힘을 가진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말로 하는 평화, 이거는 결국 우리 아들 딸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또 작은 고기는 새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새우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우인데 새우에 독을 품어야 된다. 우리 새우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리칸유로 전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고기일지라도 독을 품고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이 아직 약할 때는 가치동맹, 한미동맹에 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그야말로 지난 70년 동안 전쟁 준비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번영을 구가해 왔듯이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외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교가 뭔지 글로벌 시각도 모르는 이런 아마추어들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바꿔야 될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기자가족, 시민단체 서로 통신 내역을 다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다. 여러분,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식과 자유와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물과 같고 그 강물을 바치고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둑인데 이 둑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야 할 나침판입니다. 아, 이런 가치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철학으로 우리가 헌법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면은 아, 내 행복도 있고 자유도 지켜지고 이게 바로 헌법의 가치인데 이 정부 들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내로남불이야. 자기의 구매에 맞게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자유자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을 왜곡시키고 결국 헌법이 실패가 되면은 국가가 흔들리는 거고 국가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태평양, 안개 낀 태평양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헌법이, 그 헌법 정신이 우리가 가야 될 나침판인데 그 나침판이 도대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배는 결국에 암초에 부딪히거나 갈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나침판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땅에 떨어져서 상처 입어 있는 바로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정상화시키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2030 MZ세대 얼마나 비투영투하고 그렇지만은 미래 없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뜨린 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번영의 틀을 만드는 그런 정부가 될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정권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정권교체입니다. 이 우리의 열정과 절박함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그 열정을 뜨거운 바람으로 만들어서 그 바람이 강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서 3월 9일날 반드시 대한민국의 희망의 역사의 문을 열어 제칩시다,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 준비됐죠? 반드시 바꿀 준비됐죠? 정말 우리가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뜁시다, 여러분. 윤석열.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월 9일 여러분들과 함께 함양 국민과 함께 우리 유니세프 회장님, 김태호 의원님, 이주영 전 장관님, 우리 함양군 백상현 선대본부장님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3월 9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저희는 정권 교체를 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함성 부탁드립니다.